2004년 8월 7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집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밖으로 나왔고, 그녀는 집 앞에 주차돼 있던 차를 몰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이웃에게 범행을 자백하며 얼마 뒤 체포됐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여성의 이름은 신토이아 브라운. 그녀는 16살에 사람을 살해하며 나쁜 사람이 되었죠. 1988년 1월 29일에 켄터키주 포트 캠벨에서 태어난 브라운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녀를 임신했을 당시 많은 술을 마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브라운이 태어난 뒤에는 아예 약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육아는 뒷전이었고, 결국 그녀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죠. 그녀의 양부모에 대해서는 좋은 가정이었다, 좋지 않은 가정이었다는 등 상반된 말이 있었기에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브라운은 그들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가 좋은 편에 속했지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뒤 학업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 뒤로 끊임없이 여러 문제를 일으켰죠. 선생님에게 욕하고 술을 마시고 학교를 가지 않는 건 기본이었고, 12살에는 친구 어머니의 보석을 훔쳤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양아버지가 자기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에게 화가 나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2001년에 20건의 폭행 및 절도로 체포됐지만 나이가 어렸기에 아동보호기관으로 인계됐습니다. 거기서 우울증과 불안증 치료를 받았고, 약물과 알코올 남용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한 상담사는 그녀가 자존감이 거의 없고 타인의 사소한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2년 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또 약과 술에 빠져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양 어머니와 자주 다투던 그녀는 결국 집을 나와버렸죠.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거리에서 만나 친해진 여성과 함께 살았고, 클럽에서 밤새 춤을 추고 만난 남성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커스로트라 불리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받은 약을 먹은 뒤 관계를 가졌고, 그와 어울리며 약에 중독돼 의식을 잃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그였지만 금방 본색을 드러냈고, 그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지시를 받아 거리에서 남자들을 깨웠습니다. 받은 돈의 반은 포주인 커스로트가 가져갔죠. 2004년 7월 말, 인근 클럽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때문에 커스로트는 그녀에게 조심하라며 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8월 7일 새벽, 그녀는 그 총으로 앨런이라는 43살의 남성을 살해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브라운의 주장입니다.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그녀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점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저녁, 이날도 어김없이 약을 한 그녀는 밥을 먹기 위해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소닉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녀 옆을 지나가던 차가 멈추더니 운전석에 타고 있던 남성이 그녀에게 배가 고프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성은 몇 시간 뒤 그녀에게 살해될 앨런이었죠. 그가 자기와 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배가 고프다며 그의 차에 올랐고, 잠시 뒤 둘은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어떤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니? 라는 질문에 그녀는 $200를 제시했고, 그는 $100로 깎았습니다. 결국 둘은 $150로 합의를 보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자신이 군대에서 개미의 눈을 쏠 만큼 명사수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자 그는 그녀에게 와인을 준 뒤 키스하려 했지만 그녀는 밀어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던 건지 그는 총기함에 있는 총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자기가 총을 잘 쏜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좀 위협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씻고 오라고 했고, 잠시 뒤 욕실에서 나오자 거실로 데려가 함께 TV를 시청했습니다. TV를 보던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사랑한다 말했고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괴짜 같아 두려워진 그녀는 피곤해서 그러니 조금만 자고 하자 했고, 그는 알겠다며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그가 몸을 강하게 잡자 그녀는 움직였는데 그에게 잠들지 않았다는 것이 들켰다고 생각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손을 뻗어 뭔가를 꺼내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총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옆에 두었던 가방에서 컷스로트가 주었던 총을 꺼내 그를 쏘았습니다. 앨런은 즉사했고 놀란 그녀는 밖으로 나가려다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총기함에 있는 총 두 자루와 그의 지갑에서 172달러를 훔친 뒤 그의 차를 몰아 컷스로트에게 갔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쏜 것 같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그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진정시켰고 우선 그의 차를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 자체는 손댈 수 없었기에 이 뒤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고 곧 사망한 앨런이 발견되며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죄책감 때문에 그랬는지 브라운은 911에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집에 강도질이나 총을 쏠 의도로 가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냥 떠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자수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전화를 한 뒤 자랑하듯 이웃에게 범행에 대해 말했죠. 이웃은 그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녀의 룸메이트에게 말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브라운은 이웃에게 전화해 쓸데없이 소문내고 다니면 너도 처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은 씨알도 안 먹혔고 결국 이웃의 증언으로 그녀는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앨런을 살해한 범인을 쫓고 있는 과정에서 그녀가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으니 체포되는 건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문 중 그녀는 그가 총으로 자기를 위협할지 몰라 방어할 목적으로 먼저 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지진 않았지만 그가 돈을 주는 조건으로 따라간 거였다고 말했죠. 사건을 알게 된 앨런의 가족들은 그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청소년 목회자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던 그는 지역 침례교회에서 봉사하며 노숙자들에게 먹을 걸 제공했던 인물이었거든요. 만약 그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거라면 관계 목적이 아닌 그녀를 도우려 했을 거라는 게 유족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역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웨이트리스는 앨런이 자기와 다른 젊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추파를 던졌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검찰 측, 변호 측 모두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하는 가운데 브라운은 검사를 위해 병원에 들렀을 때 간호사를 공격하며 어제 자신이 총으로 사람을 살해했고 너도 쏘고 싶다는 등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발언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들었기에 후에 재판에서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 중 하나가 됐죠. 범행 당시 브라운은 16살이었지만 성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그를 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행위가 자기 방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앨런의 후두부에 총상이 있다며 자는 사이 강도 목적으로 접근한 그녀에게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판단하며 종신형을 선고했죠. 51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기에 그녀는 67세가 되어야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2017년에 킴 카다시안, 리안나, 르브론 제임스 등 유명인들의 SNS를 중심으로 그녀에게 자유를 달라는 캠페인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운의 변호 측은 그녀의 어머니가 임신 중 마신 술로 인해 그녀가 신경발달 장애를 포함 정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장애가 생겼고 사소한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다 보니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항소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그녀의 장애 진단, 그리고 새로운 소년법 논의에 힘입어 테네시 주지사는 브라운의 감형을 승인했고 그렇게 그녀는 15년 만인 2019년 8월 7일에 사회로 나올 수 있었죠. 현재 그녀는 자서전을 출간하고 인권운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진실, 그녀의 석방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사건. 다른 건 몰라도 어렸을 때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